이번 시간에는 21년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KC 한국 전기 설비 규정으로 이제 변경이 되죠. 물론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유예 기간을 둘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하고 내선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KC 규정이 이제 같이 현장에서도 이제 같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으로 이제 다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일단 저희 시험에서는 공단에서는 이제 올해 시험에도 이제 KC 규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요번 이제 나오는 실기책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제 KC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문제가 약간 좀 혼용되어서 그 해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혼용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삭제된 이제 문제고 아직 그 이제 핸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선 규정을 이제 그 전기협회에서 이제 핸드북이라는 형태로 요 내선 규정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뭐 이제 공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그쪽도 좀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그쪽도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 올해는 그냥 뭐 일단 KC로 넘어왔구나, 그리고 대충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구나라고 아마 좀 인지를 하시고 아마 내년 내후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좀 개정이 있거나 조금 이제 뭐 미흡한 부분 다시 뭐 추가가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이제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요번 이제 새로 이제 수정된 이제 책을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문제 옆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그렇죠? 출제 기준 및 따라서 이제 삭제될 문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되죠. 요번에 이제 바뀐 규정에 서 이제 삭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1종, 2종, 3종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일단 남겨둔 이유는 기존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가 바뀐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어떤 부분은 내가 공부를 여태까지 했는데 뭐 안 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문제는 뒀어요. 22년에서는 뺄 거고 22년판, 그러니까 내년판이죠. 22년판에서는 이제 그 문제 다 삭제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문제들이 삭제가 됐구나, KC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수정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제 보시라고 일단 뒀었던 거고, 그래서 요건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삭제될 문제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 대신에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좀 이제 수정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구판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이제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아시는 게 좋고, 또 지금 이제 19년도 이전 20년도 거는 이제 KC 규정에 맞게 저희가 동영상이 촬영이 됐는데 19년도 이전 거 이제 2000년도까지 그 10년치에 대한 거를 지금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촬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안 돼서 이전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뀐 거니까 동영상의 풀이하고 교재 풀이가 좀 다르더라도 이게 교재에 있는 풀이가 KC에 맞게 변경된 풀이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동영상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이제 RST상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A상, B상, C상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시퀀스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각 이제 선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렇죠? 주배로 부분에 대한 선이 나오면서 이제 보통 이제 RST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다 이제 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색이 바뀌면서 전선의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상에 대한 표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L1, L2, L3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퀀스 문제나 수변전 문제를 보시면 이제 3상에 대해서 이제 RST를 다 이제 L1, L2, L3로 바꿨고, 물론 100% 다 바꾸지 않았어요. 뭐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경우에
바꾸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거 이제 내년에 다 이제 수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RST가 L1, L2, L3로 바뀌었다. 그리고 색깔이 이제 이렇게 됐다. 요거 이제 녹색하고 노란색을 이제 전선에 같이 쓰는 거죠. 이제 그냥 단색으로 쓰는 거고. 그럼 뭐 만약에 피복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말단에 테이핑 해가지고 색깔을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게 이제 접지 종별에 대해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수변전 보시면은 이제 접지 종별로 해가지고 뭐 1종, 2종, 3종, 뭐 피레기 1종 접지, 그렇죠? 뭐 변압기 중성점 2종 접지 이런 부분들, 뭐 기기, 뭐 계전기 이제 이런 것들, 뭐 3종, 특3종 이제 들어갔었던 접지 부분들을 이제 삭제가 된 거죠. 어떤 접지는 하는데, 그래서 뭐 2원, 2투 이렇게 썼던 부분들을 요번에 이제 개정된 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냥 2라고만 이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도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하측 쪽에 대한 어떤 등전이 접지가 이루어지고 개통 접지나 뭐 보호 접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뭐 피레시스텐 접지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림이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그렇게 개통 접지나 보호 접지로 지금 다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접지인지 뭐 책에 표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접지만 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책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접지 종별이 다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접지 종별이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개통 접지나 이제 보호 접지나 피레 시스템 접지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쉽게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요 이제 피레 시스템 접지가 이제 1종 접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개통 접지는 이제 2종 접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호 접지는 이제 3종 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3종이나 뭐 특3종.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통 접지라는 게 뭐냐면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걸 이제 개통 접지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종 접지 보시면 변압기 2차적 중성점을 접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개통 접지는 이제 뭐 다 다른 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TN 접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 접지, TT 접지, 아니면 IT 접지, IT 개통 접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요 이제 앞에 나오는 거는 그 영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영문자랑 이제 뒤에 나오는 영문자로 접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T는 이제 뭐 이걸 뭐 영어로 다 할 건 아니지만 T는 이제 보통 테라라고 그래서 맥주 아니고요. 테라라고 그래서 보통 대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T라고 들어가는 거는 대지랑 직접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T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TT면 T는 그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전원 측이고요. 여기는 전원 측이고 요건 설비 쪽이에요. 그래서 전원 측하고 설비 측의 접지가 어떻게 접지가 되어 있는지를 영어 약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지에 그 직접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다. 그럼 얘는 T에는 뭐겠어요? 그러면 전원 측은 대지랑 직접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고 설비 쪽은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N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중성점을 보통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원 측은 대지에 직접, 설비 쪽은 중성점이나 아니면 선도체 하나를 대지에 접속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TT는 뭐겠어요? TT는 전원 측이든 설비 측이든 다 대지에 직접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절연을 이제 뭐 인슐레이션을 해가지고 절연되어 있는 것을 보통 이제 I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원 측은 절연이 되어 있고 아니면 고임피던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접촉이 되어 있고 설비 쪽은
대지에 접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통 접지에 대한. 그래서 뭐 TN이, TT니, IT니 이제 이런 것들 아마 앞으로는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대충 이제 개념을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그 KUC 그 대한전기협회 쪽에 가시면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는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뭐 설명돼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첨자가 더 붙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요 정도만 일단은 개념을 이해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앞에 건 전원 측, 뒤에 건 설비 측. 그래서 T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T는 대지랑 직접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요 접속에 대한 개통 접속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중 접지는 이제 보호 접지죠. 그래서 그 보호 접지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접지예요. 보통 우리가 3종 접지나 특삼종 접지가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기기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 사람이 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또는 기계 쪽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접지들이 이제 3종이나 이제 특삼종 접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바뀐 규정에서는 이제 보호 접지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관련된 문제 뒤에서 다시 한번 풀 테니까는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지는 대충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구분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아니면 뭐 필리스텐 접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종류로 따지면은 이제 뭐 단독 접지니, 뭐 공통 접지니, 통합 접지니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단독 접지는 아시다시피 그냥 이제 계통별로 다 직접 접지를 하는 거고, 공통 접지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고압, 고압, 저압이 있고 필요 설비가 있고 통신 설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는 전압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압, 저압, 뭐 특고압, 여기는 전압이라고 하는 공통 인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공통 인자들을 접지하는 게 이제 공통 접지인 거죠. 이렇게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통합 접지하고 공통 접지하고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통 인자잖아요. 전압이라고 하는 공통 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 쪽을 묶어서 접지하는 것을 이제 공통 접지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 합해서, 그렇죠? 통합이잖아요. 다 합해서 접지를 하는 것을 통합 접지라고 하는 거죠. 단독 접지에서 통합 접지로 넘어올수록 접지 저항까지 적어지겠죠. 여기가 다 병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접지 저항까지 적어지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 설비 쪽에 지락이 발생하면 다른 쪽에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건 좀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대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뭐 세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면 그때 나오는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는 거니까 요게 요번에 KCS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도 한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세요. 그리고 또 바뀐 부분, 요게 이제 다 빠졌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오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쓰는 거. 그렇죠? 절연 저항값이 얼마일까요? 0.1, 0.2, 0.3, 꿀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점수 그냥 주는 문제였는데, 근데 어쨌든 더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절연 저항에 대한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특별 저압이요, 특별 저압. ELV라고 해가지고 엑스트라 로우 볼트라고 이제 여기 영어로 되어 있죠. 특별 저압이죠. 특별 저압은 2차 측 전압이 1차 측 아니고 2차 측 전압이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인 전압을 이제 우리가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별 저압 중에서 뭐 비접지냐, 아니면 접지가 되어 있고, 아니면 1차와 2차가 절연이 되어 있느냐, 절연이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S, 뭐 ELV니 PLV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특별 저압의 경우에 절연 저항 값이 0.5메가오음이나 0.1메가오음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특별 저압에 대한 절연 저항 값으로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삭제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뀐 게 요거 이제 필기 쪽에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거나 실기에서도 이제 요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죠. 예. 지중 전선로는 지중 전선로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 깊이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전에는 얘가 이제 얼마였냐면 1.2m였죠. 그렇죠? 직접 매설식을 압력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시설할 때는 1.2m였는데 1m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1m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압이나 이제 저압 케이블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압 케이블 쪽에 대한 시험 문제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어서 일단은 저압 케이블에 대한 것만 썼는데 어쨌거나 이 케이블에 대한 내용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가 혹시 이제 저압 케이블, 고압 케이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것도 이번에 변경이 됐구나, 케이블에 대한 내용이 좀 변경이 됐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별거 아니니까 중요도 별로 높지 않고. 이게 또 문제였어요. 예. 건축물 종류에 따른 이제 그 표준 부하인데, 이전에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하고 아파트가 이제 위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 아파트, 사무실, 뭐 이런 은행, 상점 다 표준 부하가 30이었죠.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변경되면서 주택, 아파트를 따로 뺐어요. 주택, 아파트는 따로 빼서 요거에 대한 표준 부하는 40이다라고 이제 변경이 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기사 쪽보다는 공사 쪽에서 조금 더 아마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이 훨씬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루는 이제 비중이 보통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 그 설비 용량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분기 회로수가 몇 개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물어볼 때에 표준 부하에 대한 값도 주어지고 그거 갖고 이제 계산을 전체 용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한 회로 용량으로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시험 문제가 이제 주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만약에 변경된 그 설비 규정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마 요 표가 나오면서 요 표에 따라서 전체 설비 용량을 구하고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분기 회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럴 거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세라는 문제가 이제 주로 나왔었거든요. 여기 비워두고 표준 부하가 얼마냐라는 게 이제 공사에서 시험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어가지고 공사 쪽에 이제 암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걸 바꾸진 않았어요. 지금 시험 문제는 이제 그대로 뒀고 내년에는 아마 이제 그 조건으로 주어지는 표에 이 내용들 이제 다 이제 수용을 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 조건이 이제 30으로 주어진 그 내용들을 갖고 이제 그대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고 내년에는 이제 주택하고 아파트에 대한 표준부하를 40으로 변경해서 변경이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요거는 이제 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분기회로의 전격 전류가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분기회로의 전격 전류가 차단기 전격 전류가 바뀐 거죠. 15에서 16A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회로 용량을 보통 이제 구할 때 여태까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220V면 220에 곱하기 여기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16이라고 썼는데 그 전에 이제 15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단기 전격 전류가 16으로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했던 거는 다 여기 15로 이제 변경이 돼서 요 수치값이 조금 바뀔 거예요. 네, 새로 책을 다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요걸 이제 다 16으로 바꿔서 그래서 요 수치가 동영상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됐고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존 책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건 다시 16으로 바뀌었구나. 아마 문제에서 다 줄 거예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은 요새 웬만하면 다 조건에서 다 주는 편이기 때문에 주긴 할 텐데 혹시 몰라서 전격 회로가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그 뭐 표준부 이렇게 뭐 건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상점이고 여기 뭐 진열대 있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용량을 구한 다음에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눌 때, 그렇죠?
한 회로 용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 분기가 몇 회로 오냐 이제 이렇게 구할 때에 그렇죠? 그때 요 분기 회로수에 들어간 전류에 대한 값을 16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이제 이렇게 저희 책에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16A로 수정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런 문제도 이제 종종 나왔었어요. 요 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어떻게 써 있었냐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을 때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접촉할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대지 전압을 몇 볼트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주로 나왔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다 빠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개통, 그렇죠? 접지라고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쓰고 요거는 이제 보호 접지라고 이제 우리가 변경해서 이제 쓰겠다.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접지 이제 말씀하면서 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이제 사람의 이제 감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접지를 이제 보호 접지라고 했고, 이제 중성점이나 아니면 선도체를 대지에 직접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통 접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지가 되는 거고, 뭐 구하는 문제는 똑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제에서 이제 조금 바꾼 거죠. 원래 여기는 뭐 이종 접지, 아니면 여기는 뭐지 뭐 3종 접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뭐 개통 접지나 이제 보호 접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그렇게 수정을 한 거고, 아니면 이제 개통 접지는 다른 말로 중성점 접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전에 이제 있던 문제들이 삭제가 안 되고 규정에 맞게 이렇게 수정이 됐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회로로 따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접지를 R2라고 하고 보호 접지에 대한 저항값을 이제 R3라고 하면 여기는 R2의 저항값이 20인 거고 R3의 저항값이 이제 30인 거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R3니까 여기에 이제 위험을 줄 전압이 얼마일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풀이가.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하고 R3에다가 여기 있는 전압 105V니까는 105V를 이제 곱해서 63V가 사람에게 위험을 줄 대지 전압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어쨌든 표현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수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큰 부분, 접지는 솔직히 접지도 이제 큰 부분이긴 하죠.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큰 부분이긴 한데 요번에 이제 변경하면서 제일 이제 곤란한 부분이 이제 얘죠. 이제 요번 이제 KC 바뀌면서 이제 제일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죠. 과부하 보호 설계에 대한 조건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시험에서 이제 그 케이블의 허용 전류 값이 얼마일까요? 간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제 문제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다 뺄까 하다가 일단 모양을 좀 남겨뒀어요. 이제 남겨둔 이유는 이제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그 정도 해도 일단은 괜찮겠다 싶었고,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요 조건에 맞게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풀려면 그 문제에서 단순하게 주어지는 내용들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방법도 안 나오고 뭐 케이블의 절연 도체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조건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문제들로서는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풀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이제 모양은 남겨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차단기를 쓰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때에 이제 우리가 요 내용 자체는 그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긴 한데 그 전에 이제 판단 기준에서는 이제 그거였었잖아요. 뭐 50A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전동기가 있는 경우에 뭐 1.1배를 하든지 1.25배를 하든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싹 다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적용되는 문제들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 조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획기적은 아닌데 좀 이제 복잡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보호 설계를 하려면 조건이 두 개가 나와요. 조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고, 하나는 예예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만족하도록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조건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조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IB 설계 전류가 여기 설계 전류죠. IB 설계 전류가 설계 전류보다 그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가 커야 돼요. IN인데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가 커야 되고요.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보다 도체의 허용 전류가 더 커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건데 그래서 차단기가 있으면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부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부하 전류 값이 설계 전류 값이에요. 요 부하 전류. 이거보다 요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가 더 커야 돼요. 얘보다 얘가 더 커야죠. 그리고 얘보다 그렇죠? 요 도체에 흐르는 허용 전류 값. 요게 이제 IZ인데 요게 더 커야 된다. 대중수로 나타내면 얘가 제일 커야 되는 거고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이제 중간이죠. 그렇죠? 얘보다 얘가 커야 되고 얘보다 얘가 커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를 한 값보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전류 값이 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표를 잠깐 보면 그 KC에 나오는 표는 아닌데요. 요건 이제 제가 만든 표여서 KC에 나오는 표는 아닌데 이제 KC를 보면 뭐 불용단 시간, 용단 시간 뭐 이런 아마 그 표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용단 시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동작하는 거죠. 만약에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배선 차단기의 경우에는 전격 전력 63A 이하이면 그 차단기 전격 전류의 1.3배를 해서 걔가 60분 동안 흐르면 차단기가 동작해야 돼요. 그게 I2예요. 아까 뭐죠? 통상적인 동작 전류로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시간에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얘가 60분이 되면 1.3배의 전류가 흘러서 차단기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가 60분 동안 흐르면 차단기가 차단이 된다. 그게 되느냐라고 하는 전류가 이제 I2인데 그 전류 값이 허용 전류의 1.45배를 한 전류 값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고, 요 통상적인 전류값, 만약에 산업용이라면 1.3배 전격 차단 전류의 차단기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가 60분 동안 흘렀을 때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그 전류값
값이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를 한 값보다 작아야 된다. 식으로 쓰면은 I2 1.45의 IZ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1.45배 요거는 뭐냐면 케이블에 요 케이블 허용 전류의 1.45배를 했을 때에 60분 동안 흘러도 케이블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최대값이 이제 1.45로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보다 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흐르거나 아니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 케이블 이제 그 피복의 소손이 이제 손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케이블 허용 전류 값의 1.45배에 그 해당하는 전류가 이 통상적인 동작 전류값보다 커야 된다. 60분 동안 1.45배만큼의 전류를 흘려도 케이블이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원래 이제 문제를 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3상 4선식 380에 220에 50kVA짜리 부하가 있다. 공사 방법은 B2고 절연체는 가격 폴리에틸렌이고 구리 도체를 사용하면서 그 도체의 주위 허용 온도가 그 도체의 허용 온도가 90도고 주위 온도는 40도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여태까지 간단한 허용 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이제 책에는 다 그냥 그 부하의 허용 전류값 IB를 구해서 그거보다 큰 걸로 선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보죠. 이 조건이 하나가 빠졌는데 산업용이다. 산업용. 라고 이제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는 이제 요러한 조건이 주어지고 차단기 전격 전류 값이 얼마일까요를 이제 구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고 차단기 전격 전류가 얼마일게요? 차단기 전격 전류가 얼마일까요? 이제 요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조건 이제 두 개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 IB보다 차단기 전격 전류 값이 커야 되고, 그렇죠? 요거보다 차단기 허용 전류 값이 그 케이블의 허용 전류 값이 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설계 전류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죠. 요거는 이제 부하에 대한 전류 값이라고 보시면 돼서 부하가 50kVA다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3상이니까는 루트 3을 하고 전압은 성간 전압이니까 380을 대입을 하면, 그러면 여기 설계 전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75.97이 나와요. 75.97A 나옵니다. 얘보다 커야 되고. 그럼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이제 구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갖는 공사 방법이 B2고 절연체가 가격 폴리에틸렌이면서 구리 도체고 도체 허용 온도가 90도인 주위 온도 40도에 대한 표를 IC 60364-5-52에 보면 그 표가 쭉 있어요. 공사 방법에 대해서 절연체 종류는 뭐고 도체는 어떤 거고 허용 온도는 몇 도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부속서에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거에 맞는 표만 제가 이제 잘라서 이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체의 허용 온도가 이제 90도일 때의 보존 계수가 이제 0.91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한 거죠. 그래서
0.92를 곱해서 이제 보정을 한 거고, 값이 75.97이니까는 요거보단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케이블의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IZ는 얼마냐면 IZ는 96A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으로 따지면 이제 25mm2짜리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된다. 제런체가 가격 폴리에틸렌인 25mm2짜리 케이블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값인 거죠. 요 사이값. 우리가 케이블의 전격 전류는 요 사이값. 75.97보다 크고 96보다는 작은. 그 차단기의 전격 전류 값이 얼마냐면 80A예요. 저 다음 표를 이제 보시면 정리하면 이제 이런 건데. 설계 전류를 구했죠. 설계 전류가 아까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75.97A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방법에 따른 또 이제 주위 온도하고 기타 등등 여러 조건들을 따졌을 경우에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얼마였냐면 96A짜리였죠. 그렇죠? 그 사이 값이니까 가톨릭 전격 전류가 얼마를 우리가 했냐면 80짜리를 선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용 배선 차단기일 경우에 전격이 이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KC 규정이긴 한데 산업용하고 주택용하고 요 사이의 값은 똑같아요. 50, 63, 80 아닌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우리가 산업용이라고 했으니까 산업용은 확실해요. 산업용 배선 차단기 전격 전류 값이 50, 63, 80, 100. 그래서 75하고 96 사이면은 80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차단기 전격 전류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IB, IN, IZ 요거 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맞는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 한 거고. 괜히 썼네. 지워야 되겠다. 요거 한 거고, 그쵸? 요건 오케이. 요건 됐어요. 요게 이제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허용 전류값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96A가 나왔으니까 거기다 1.45배를 곱해서 139.2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정상적인 시간에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요 I2의 값이 139.2보다 작으면 오케이. 이제 그거를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차단기 전격 전류에 1.37배를 이제 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이제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면 63A 이하일 경우에 전격 전류가 63A 이하일 경우에 전격 전류 1.3배의 전류가 60분 동안 흐르면 차단기가 동작해야 돼요. 그리고 63A를 초과하는 전격 전류의 경우에는 1.3배의 전류를 흘렸을 경우에 2시간이 흐르면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돼요. 주택용 배선 차단기는 63A 이하일 경우에는 1.45배만큼의 전류를 60분 동안 흘리면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63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45배만큼의 전류가 2시간 동안 흘렀을 경우에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1.45IZ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얘는 60분 동안 1.45배의 전류가 흘렀을 경우에 케이블이 변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63A를 초과하는 경우에 120분이면은 이게 대입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60분으로 환산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얘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63A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 그래야지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환산을 하는 거냐면 똑같아. 63A 초과인 경우에 주택용이나 산업용이나 똑같은데 2시간 이내의 동작을 1시간 이내로 환산할 경우에는, 그렇죠? 예, 환산할 경우에는 동작 전류의 5%를 증가한 예, 그 전류값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똑같아요. 5%. 그러니까 얘가 1.3배니까는 여기에 5%를 5%가 증가시킨 전류값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1.3에다가 5%를 더 증가시키면 걔가 1.37이고요. 1.45에 5%를 증가시키면 1.52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얘가 80짜리를 선정을 했으니까는 63A 초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2시간에 1.3배인데 여기 1.45가 1시간짜리다 보니까 요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치환하다 보니까 1.3이 아니고 1.37이 된 거죠. 그렇죠? 차단기 전격 전류의 요 80A에 1.37배를 곱했을 때 1시간 동안 동작을 해야 되는 전류값. 걔가 얼마냐면 109.6. 그럼 요거보다 작으니까는 오케이. 그럼 얘는 80짜리 차단기를 쓰면 좋아. 라고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그 전동기부 하나 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전동기 부하까지 포함이 되면 그 전동기의 기동 시간하고 기동 전류를 또 조건이 더 붙어야 되고요. 전동기가 하나가 아니고 2개면 또 어떤 전동기가 제일 마지막에 뭐 기동이 되나 뭐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돼요. 완전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이 이제 문제 수정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간선의 허용전류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그냥 부하전류값보다 크면 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간선의 허용전류값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는 안 하고 그냥 설계전류값보다 크면 된다. 옛날처럼 무슨 요 전동기에 대해서 50A를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1.1배, 1.25배가 아니고 그냥 설계 전류보다 크면 되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차단기 그 구하는 문제, 전격을 구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케이블 허용 전류를 구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아까 했던 조건들을 보고 표가 나올 거예요. 거의 이제 뭐 그 간선의 허용 전류나 차단기 전격 전류 구하는 문제는 다 테이블 스펙처럼 나올 거예요. 표가 나오고 거기에서 공사 방법, 자연체 종류, 그다음에 이제 뭐 부하 전류지 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온도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전류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거였고요. 이게 제일 큰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은 요건데 보통 이제 허용 전압 강화인데 표가 옛날에는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 요 허용 전류에 대한 값이 그 전압 강화에 대한 값이 좀 달랐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떨어졌죠. 저압을 하는 경우에 조명은 3, 기타는 5. 고압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명은 6, 기타는 8. 하지만 만약에 설비 유형이 B일지라도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일지라도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거에 맞춰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압으로 수전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거에 맞춰 달라라고 하는 걸로 요번에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있는데 길이까지 한 270m 이제 떨어져 있죠. 허용 전압 강화가 얼마냐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 전에는 아마 이 정도면은 이게 그냥 이제 5%였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텐데 이제 바뀌었으니까는 그 바뀐 규정에 맞도록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 380 곱하기 이제 0.5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표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표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네, 앞에 있는 표를 다시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아까 그 전 문제에서는 얘가 이제 조명부하다라는 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타 부하로 보고 이제 5%를 계산을 한 거고요. 5%를 계산하는 중에 아까 이제 앞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를 곱했냐면 380에다가 0.05가 5%면 이제 0.05잖아요. 근데 0.5가 아니고 0.55를 곱했죠. 예. 왜냐하면 여기 밑에 조건을 보시면 사용자의 배선 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이면 전압 강화를 미터당 0.005%만큼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0.005%만큼 증가를 하더라도 그 증가분이 0.5%를 넘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앞에 나오는 문제는 270m였잖아요. 얘가 270m예요. 그럼 100m를 넘는 경우니까 여기서 100m를 빼면 되죠. 그렇죠? 100m를 이제 넘는 부분의 전압 강화가 미터당 0.005%니까 여기다 곱하기 0.005를 곱하면 되는데 요거를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0.85가 나와요. 0.85%. 그러면 0.5%를 넘었잖아요. 근데 0.5%를 얘가 넘었더라도 증가분은 이거를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0.5%만 더 증가를 시킨 거죠. 5%에서. 그래서 5%에다가 0.5%만을 더 증가를 시켜서 얘가 이제 5.5%만큼만 여기 적용을 한 거예요.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까 거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380 전압에 0.005를 곱해서 왜 나오는지 알았죠? 0.005를 곱해서 허용 전압 강화가 이제 20.9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케이블의 굵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가 3상 4선식이니까 1002에 17.8 LI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 그때 부하 전류 값은 75.97이니까는 75.97 L은 거리니까 270 17.8에 여기 12.1을 왜 나왔냐면 똑같아요. 0.05를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상전압이죠. 여기 들어가는 상전압이니까 380인 여기 그 5.5%를 고려한 20.9를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얘는 상전압에 대한 전압 강하니까 220에다가 0.05를 계산을 한 12.1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2.1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30.17이 나오고요. 요거 이제 공칭값으로 환산을 하면 35 그 제곱미리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혹시 동영상은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된 거니까는 이런 거 나왔을 때 책에 있는 풀이를 보시고 책에 이렇게 풀이가 바뀌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전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나오는 요 380 요건 이제 성간전압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성간전압이어서 요거는 성간전압에 대한 거여서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상전압이니까 원래 식 자체가 근데 얘를 20.9를 대입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대입할 수도 있냐면 얘가 30.8이면 돼요. 30.8 LI 얘 1000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20.9를 넣어도 되죠. 나머지 다 똑같고. 요건 이제 원래 3상 3선식일 경우인데 어쨌든 얘가 성간전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가 성간전압이니까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상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루트 3으로 나누고 요 30.8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어차피 똑같은 걸 나눴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예, 그러면 요 30.8을 루트 3으로 나누면 17.8이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대입을 하고 싶으시면 요 식에다 대입을 해도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35mm2가 나오니까는. 그래서 요번에 아마 20년도 이제 그 책 풀이 보시면 3상 4선식인데도 불구하고 30.8을 이제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예, 이유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시라고. 성간전압이 이제 1번에서 구했으니까 그 값을 이제 그대로 쓰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요 풀이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풀이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동안 이제 외워왔던 내용들이 3상 4선식의 경우는 17.8이었으니까 요걸 이제 대입을 해서 푸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KC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기존 이제 동영상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관련된 문제들은 책에 있는 풀이처럼 이제 이번에 KC가 바뀌었구나. 어쨌든 뭐 수식이 크게 바뀌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삭제되는 문제 삭제하시고, 아까 이제 간선의 허용 전류 이런 것들만 조금 이제 말이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좀 수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석유 전류 값보다 큰 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기존에 하시던 대로 시퀀스 뭐 바뀐 거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단답도 크게 바뀐 내용들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동영상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규 설비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